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았고 시끄러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잘 보시고 오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1차 결과 발표 전에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1차 결과가 나왔을 때랑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이랑 조금 마음가짐이나 태도라던가 상황이 좀 달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영상을 제작할 거고 1차 발표 전에는 조금 쉬어가시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영상 보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략간략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쉬시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 1차를 보고 나서 1차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또 1차 결과가 나고 나서 또 2차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 또 2차 면접을 보고 나서 또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진짜 피가 말리고 너무 힘들고 진짜 불안하고 약간 되게 사람이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달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놀기만 하라는 시간이 아니고 쉬어가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도 그런 시간으로 보셔도 절대 모자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꼭 스스로에게 힐링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 문제에도 뭐 교사는 학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자신의 경험과 함께 말을 해보라고 했죠. 자신이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제 뭐 자신이 교사가 왜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사실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뭔가 교사로서의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이 각각 답안에 녹여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뭐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다른 대답 안에서도 녹아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임용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고민해 봤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내 안에 교사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모든 직업은 다 사명감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사는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로서의 장점이 어떤 게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상을 많이 보시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부터 막 책을 열심히 보면서 집중해서 공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뭐 시험 생각도 나고 막 실수한 것도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집중하시기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영상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은 첫 번째는 EBS 미래교육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거기 나오는 영상들 조금 보시라는 거예요. EBS 미래교육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뭐 장학사들 또 뭐 교육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개념도 이야기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굉장히 뭔가 감명 깊은 뭔가 기억하면 좋을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치시는 게 아니고 주제별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나만의 정리된 노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1차 발표 났을 때 그 이후로 면접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EBS 미래교육 플러스 보시면서 좀 내용별로 좀 정리를 하시고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그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교원학습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뭐 24회, 25회다 하면은 그 24회, 25회를 교원학습 공동체를 공부할 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정리하면서 그 미래교육 플러스를 같이 본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후회가 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래교육 플러스 같은 경우 뭐 인성교육, 뭐 안전교육, 뭐 교원학습 공동체, 뭐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섹션들에서 필요한 주제들만 뽑아가지고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건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고요. 거기 보시면은 그 시책을 보면은 시책만 보면 이해 안 가는 내용이 되게 많고 처음에는 그냥 약간 읽는 수준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이고 그리고 작년에 또 제1형당뇨 학생에 대한 문제가 면접 문제로 나왔는데 그 제1형당뇨에 대한 그런 영상도 그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에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 주제, 뭐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영상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책을 막 파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그런 영상을 보면서 또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좋은 말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터디 꾸리기인데요. 저는 월수금 같이 만나는 스터디를 했었고 멤버 구성은 서울보건으로 저까지 4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운영을 했어요. 스터디를 어떤 지역 선생님들과 어떤 과목 선생님들과 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같이 보건 선생님들끼리 많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1차 발표 전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1차 발표가 나고 합격을 했을 때 꾸리는 스터디는 아무래도 보건들끼리만 모이긴 조금 부담이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보건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같은 과목으로 같은 지역 선생님들이랑 꾸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책을 하나 정해서 그게 다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발표 전까지 그 책을 한 번 돌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날짜별로 조금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날짜별로 계획을 정했어요. 그 나눈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계획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것들을 만났을 때는 그 문제도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또 파트를 정해서 워드로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질 것뿐만 아니고 선생님들 가질 것까지 4장 해가지고 A4 용지로 항상 프린트를 해왔고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같이 이렇게 대답해보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으로 뭐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같이 넣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토론하면서 스터디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거는 그 파일로 미리 보내놔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했어요. 그날 한 내용은 그날 정리하고서 끝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정리한 파일이 점점 쌓이게 되고 나중에 1차 발표가 났을 때는 그 파일만 조금 참고하시고 더 대답을 확장해서 준비하시면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시책인데요. 어차피 내년에 또 내년 시책이 나올 거잖아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책을 막 엄청 정독하시면서 열심히 보시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가, 뭐 인성교육에서는 어떤 시책을 쓸 수 있는가, 뭐 교원학습 공동체에서는 어떤 시책을 어떤 방안으로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시책을 접근하시는 게 좋고 내가 쓸 수 있는 시책만 이렇게 뽑아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책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시면서 보시고 좀 기억에 남는 시책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협력적 인성이 문제로 나왔을 때 저는 인성교육 했을 때 협력적 자연 실천 운동 이게 시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난 이 협력적 자연 실천 운동을 뭐 어떻게 해야지 매일 5개 이상 쓰레기를 줍기 이렇게 협력적 자연 실천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은 매일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하루에 1개 이상 도움을 주기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안이랑 같이 주제에 맞게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랑 또 시책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답안을 구성하실 때 훨씬 더 시간도 빠르게 또 힘들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